어머니, 올해 김치는 좀 짜네요. 작년이 더 나았어요. 김장이 다 끝날 무렵 김치통만 달랑 들고 온 며느리들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며느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김장하는 날 늦게 와서 손 하나 까닥 안 하는 얄미운 며느리 싹 다 엎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67. 저는 평생 식당 주방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손맛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주방장이었죠.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아침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김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새끼들이 먹을 김치는 내 손으로 담가야 속이 편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할매, 그렇게 많이 해서 어쩌려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식구가 많아서요. 화요일엔 젓갈 가게를 3군데나 돌았습니다. 새우젓은 속이 꽉 찬 걸로, 멸치액젓은 3년 숙성된 걸로 골랐어요. 주방장 출신답게 재료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배추가 도착했어요. 혼자서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고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뿌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 유진이가 이번엔 일찍 오겠지. 작은 며느리 혜란이도 올해는 다르겠지. 작년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둘 다 3시간이나 늦게 왔었죠. 그것도 손 하나 까딱 않고 구경만 하다가 김치통만 가져갔어요. 그때 제 가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김장한다. 오전 9시까지 꼭 와라. 큰아들 민호에게도 작은아들 준석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요.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금요일은 절인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느라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무채를 썰고 쪽파를 다듬고 마늘 5kg를 곱게 갈았어요. 고춧가루는 영양 고춧가루로 10근을 준비했죠. 빨간 양념이 대야 가득 담기자 저는 벌써부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치를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민호가 엄마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들고 준석이가 주방장 출신은 달라도 달라하며 웃는 모습이요. 그 상상만으로도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며느리들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오겠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쳤거든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10개를 일렬로 세우고 고무장갑을 여러 켤레 준비하고 앞치마도 넉넉히 걸어뒀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가족들만 오면 되는 거였죠. 토요일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앞치마도 새 것으로 골랐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딸 서연이 먼저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은요? 곧 올 거야.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와 둘이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10시, 11시, 12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서연이가 라면을 끓였어요. 우리 둘은 말없이 라면을 후루룩 넘기고 다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손가락은 양념 때문에 따끔거렸어요. 무릎은 쪼그려 앉을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2시, 3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큰며느리 유진이 들어섰어요. 뒤이어 준석이와 작은 며느리 혜란이도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은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통을 둘러봤어요. 저와 서연이가 온종일 허리 굽혀가며 버무린 김치들이 통마다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김치를 한 점 집어 먹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치는 좀 짜네요. 작년이 더 나았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주방장 경력에 제가 담근 김치가 짜다고요? 혜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배추를 버무려 김치통에 담았을 뿐이에요. 며느리들은 각자 가져온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대형통 3개를, 혜란은 중형통 4개를 꺼내놓고 김치를 퍼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종일 땀 흘려 담근 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먹고 가거라. 수육해놨어. 저는 새벽부터 준비한 수육을 내놨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유진이 손사래를 쳤어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요. 혜란도 거들었습니다. 온종일 기다렸는데 늦게 와서 김치 맛 평가하더니 저녁도 안 먹고 간다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혜란의 입에서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근데 이 김치 제가 한 통 더 가져가도 될까요? 맛은 좀 그래도. 뭐 김치는 김치니까요. 제 안에 뭔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작년 김장 직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며느리들은 늦게 왔었죠. 저는 그날 오후부터 몸살이 났어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몸이 안 좋은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엄마, 나 지금 바빠. 준석이한테 전화해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 혜란이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외출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또 끊겼습니다. 결국 딸 서연이가 근무 중인데도 조퇴해서 달려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링거를 맞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낳으면 든든하다더니 둘이나 낳았는데 딸 하나가 천군만마네. 그때 서연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작년엔 거짓말로 김장 때 오지도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간 거였어요. 작년엔 늦게 와서 3만 원씩 봉투에 넣어주더군요. 수고비예요, 어머니. 백폭이 김장을 하고 받은 게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김치 맛에 트집까지 잡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들이 담고 있던 김치통을 향해 걸어갔어요. 너희들,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유진이 담고 있던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어요. 꽝!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버무린 배추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블라우스에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김치 공장이냐? 공장은 돈이라도 내지. 너희는 날 뭘로 보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아플 때 누가 왔더냐?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서연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유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못 오겠어요. 이런 집에 어떻게 와요? 혜란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와 준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신 이런 집 안 와요, 엄마!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와 있더군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새로운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없었고 참여자는 민호, 유진, 준석, 혜란. 그리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채팅방을 눌러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김치통 던지고 나한테 손까지 대다니. 완전 노망났나 봐요. 저 나이에 저러면 어떡해요? 그러게. 요즘 엄마 이상해. 나이 들면 다 저러나. 우리 이제 김장하러 안 가는 게 낫겠어. 형 생각은? 당연하지. 다신 안 가. 매년 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겹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김치도 사실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오라고 해서 짜증났어요. 맞아요. 솔직히 마트 김치가 더 나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도 솔직히 귀찮았어. 서연이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전화하는지. 나도 그때 진짜 곤란했어.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전화했을 때 아들들은 귀찮아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진짜 너무 화나요. 옷에 김치 국물 다 튀어서 세탁소 가야 돼요. 저도요. 근데 어머니 요새 저러는 거 보면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했어. 다음에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 며느리들은 저를 미쳤다고 노망났다고 했고 아들들은 치매 검사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알림 박영자님이 채팅방에 참여 중입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이 방에 엄마 있어. 네 명은 귀신이라도 본 듯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빈 채팅방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오늘 엄마랑 법무사 사무실 좀 가자. 법무사 사무실. 재산이 꽤 되시네요. 아파트 시세 5억, 예금 2억 3천, 시골 땅 3억. 대략 10억 정도 되시겠습니다.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속인은 몇 분이세요? 딸 하나만 상속인으로 할 겁니다. 다른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이 있는데 걔네는 빼고 딸만 상속인으로 할 겁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서연아, 엄마 마음이야. 1시간 후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모두 서연이에게 갔다. 너희는 이제 나하고 남이다. 집에 올 생각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예상대로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호, 유진, 준석, 혜란. 4명 모두 서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하러 왔니?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이야기 좀 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 너희가 한 카톡 다 봤다. 엄마가 미쳤다며? 치매 검사시키겠다며? 엄마! 엄마 김치 맛없다며? 귀찮다며? 그래,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너희 20년 전 기억나니? 민호, 너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엄마한테 울면서 매달렸지.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내 편이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했잖아. 근데 너는 며느리 편만 들더구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서가, 너도 기억나니? 학원 차릴 때 엄마가 퇴직금 3천만 원 다 줬지. 아들 꿈 이루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 근데 엄마가 아플 때 너는 곤란했다고 하더구나. 인터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30년 정성이 미안 한마디로 끝나니?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김치 한 포기 담가봤니? 배추 100포기 절이려면 허리가 끊어져. 양념 만들려면 손가락이 퉁퉁 붓고 말아. 그래도 엄마는 너희 생각하며 웃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맛없다고 했지. 엄마! 제발! 이제 김치 먹고 싶으면.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마트 가서 사 먹어라. 너희 말대로 마트 김치가 더 낫다며? 그리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4사람이 현관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서연이가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그날 저녁 서연이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내년 김장은 우리 둘이서만 해요. 아주 조금만.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년 김장 때 뭐 먹고 싶어? 엄마 표 보쌈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빨갛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김치 양념처럼요.